자, 이제 여기서 보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나오는데요. 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제가 그랬죠.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할인 이 말이 문장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합니다. 첫째, 넓게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 돈 가치를 따진다. 또 좁게 보면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현재 가치로 만든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그럴 때 우리 아까도 왜 현금 수지의 측정이라는 제목을 해석할 때 수는 들어오는 수입이고 나가는 지출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오케이? 근데 이때의 수입과 지출은 현재의 수입과 지출일까요? 장래 또는 미래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일까요? 근데 이거 잘 봐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 이때 수입과 지출이 현재의 수입과 지출이라면 또다시 현재 가치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제목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의 수입과 지출이라면 그 자체가 현재 가치니까 별도로 할인, 현재 가치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이때 수입과 지출은 장래 예상되는, 즉 미래의 수입과 지출이겠구나. 이것을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양쪽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걸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말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자, 여러분 수입이란 말은 현금이 수입 들어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 유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해놓고 할이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그래서 지출도 당연히 장래 예상되는 지출인데 지출은 돈이 나간다 이 뜻이죠. 그럼 현금 유입이에요? 현금 유출이에요? 유출이 되겠죠. 근데 얘도 뭐 한다? 할인하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함으로써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할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문제 또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일단 바꿔보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과연 투자할 만한 만큼의 떡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아직 뜻조차 힘이 들지만 과거 출제되었던 문장 하나를 읊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OX 한번 답해 보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미래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OX. X잖아요. 제가 지금 미래 가치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런데요. 지금 앞에 써놓은 거 보면서도 방금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맞는 문장처럼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95% 맞았는데 단순히 현재란 말 하나를 미래로 바꿨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요. 의미를 아는 사람은 보자마자 틀려요. 왜냐? 최소한 할인자가 붙었으면 그 자체가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 뜻인데 어떻게 문장 속에 미래 가치란 말이 붙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할인의 의미만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또 읽다가 외우지 않았다.
외우지 않았다고 봤을 때 아니 할인자가 있는데 어떻게 미래가치가 있어? X! 바로 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해와 암기의 차이예요. 오케이? 그럼 죽어라고 암기했다가 순간 그게 안 보이면 틀리겠지만 럴럴럴럴 한 외우지 않고 딱 보다가 할인자가 있으면 문장 속에 현재 가치가 나와야지 미래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은 미래 보는 순간 X 해버리죠. 오케이? 그 얼마나 쉽게 문제를 풀겠냐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거든. 그리고 그 억울함이 한이 돼가지고 과목에 대해 풀어. 어떻게? 이놈의 개로. 개론 과목이 잘못된 게 아니고 수험생들의 학습법이 잘못된 걸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면 선생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아니네요. 절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믿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의 말 나왔을 때 틀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 믿음은 7월 달까지는 깨져요. 계속 틀려요. 됐습니다. 이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럴 때 여기 수년가 내부수익법, 수익성 지수법이 있거든요. 그럼 수년가부터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순현가라고 하는 건 순현재 가치의 준말인데 이 순현가를 구하는 공식을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익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고 남은 값을 순현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저것을 문장으로 만들기 전에 그럼 구조를 먼저 보실래요? 일단 수익과 지출이 없다고 볼 때 둘 다 현재 가치 맞죠? 그럼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면 빼고 남은 값도 현재 가치 아닌가요? 오케이? 아니 생각해봐요.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를 빼주면 빼고 남은 값도 현재 가치 아니냐고. 맞지? 그 다음 수익에서 지출을 빼면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 빼면 순수익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원까지. 구조를 하시라고. 별거 아니에요. 첫째, 자 그럼 거꾸로 해도 돼요. 수익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는 것 빼고 남는 값 구하는 거니까 순수익이기 때문에 줄여서 순이고요.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 빼면 남는 값도 현재 가치니까 합하면 순현재 가치 줄이면 순현가. 맞아요? 그리고요. 여기서 일단 지출을 먼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투자론이잖아요. 그럼 예컨대 투자자 곰돌이가 어떤 상가 건물에 1억을 투자했다면 그 1억이 투자액 또는 뭐 투하 자본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제나 투자 시점은 현재라는 거. 투자하는 시점은 언제나 현재가 되고 그 투자로부터 수익이 나오게 되는 수익의 발생 시점은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달 후가 됐든 몇 년 후가 됐든 미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지출이란 말 자체가 현재 시점의 투자액이 되고 투자액 자체는 시점이 현재가 되니까 그 자체가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 가치를 만들 필요가 있기 없기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수년가 값 구하라 계산 문제 나올 때 만약 주어진 조건 중에서 투자자가 1억을 투자했다고 나오면 그냥 1억 빼주면 되는 겁니다. 왜? 투자 시점은 현재고 현재 시점의 투자액 자체가 현재 가치가 되니까 별도로 값 구할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조심할 것. 이때 지출은 투자액인데 네 돈, 내 돈 모두 합한 총투자액이 아니라 내 돈인 지분 투자액을 뺀다는 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뭘 뺀다고요? 지분을 뺀다. 그럼 만약에 A라는 상가를 1억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A라는 상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 거 맞죠? 근데 그걸 1억에 구입했다는 건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다? 1억이다. 근데 가격이 1억이란 말은 투자자 입장에선 이 상가 구입하려면 1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면 출제자 입장에서 투자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란 말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총 투자 금액이 얼마란 말은 같은 뜻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때 요 1억이 결국 총 투자액인데 이 중에서 타인 자본, 즉 부채, 은행으로부터 예컨대 4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뭐 차입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 1억은 내 돈 남의 돈 합한 총 투자 금액이고 그 중에서 남의 돈이 4천이었다면 내 돈은 6천인 거죠. 오케이? 그럴 때 만약 수년가 구하라고 하면 그때는 1억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돈인 6천을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아는 거니까 일단 개념만 알고 가자. 그래서 일대 지출은 투자액인데 네 돈, 내 돈 합한 총 투자액 빼는 거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자기 돈, 지분을 빼준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분을 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게 무대뽀가 아니라니까 글쎄. 여기 수익 있죠, 수익. 그럼 이때 수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장래 예상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장래, 미래의 수익이니까 현재 가치로 만들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요번에 어떤 상가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세금을 빼기 전에 수익을 갖고 얼마 벌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돈 가지고 나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합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요. 아니,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아도 세금까지, 그러니까 나가는 거 다 빼고 나온 거 갖고 얼마 남았다고 하지 세금 빼기 전에 수익 갖고 요번에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수익은 세금까지 빼고 남은 수익 아닌가요? 맞죠? 성격을 얘기하는 거면 지금. 근데요, 세금까지 빼고 남는 수익은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일까요? 은행에 남는 수익일까요? 세금까지 다 빼고 얼마 남았다고 할 때 그 돈은 수익은 은행의 수익이에요? 투자자인 나의 수익이에요? 투자자인 나의 수익이죠. 제가 물어보는 게 나중에 여러분 알아듣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을 다시 들어보잖아요.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을 질문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느낄 겁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질문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상식적으로 세금까지 빼고 내가 얼마 벌었다는 것은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얼마 벌었다는 거에 되지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의 수익이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잠깐 복습.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개론에서는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라고 하고 은행은 저당 투자자라고 한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럼 이때 세금까지 빼고 투자자에게 남는 그 돈, 그 수익은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무슨 수익이다? 자, 응용해봐요. 저당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은 지금 제가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이 지분 수익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은 무슨 수익? 저당 수익. 그게 그렇게 응용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뭐라 했어요?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이 줄이면 지분 수익이니까 저당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은 저당 수익 아니에요.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답변이 안 나온다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용을 해라. 똑같은 구조다. 아시겠죠? 그럼 지분 수익 맞죠? 봐봐요. 앞에 수익이 지분 수익이니까 뒤에 빼는 투자 금액도 지분을 빼야 앞뒤가 맞는 거지. 앞은 지분인데 뒤에는 네 돈 내 돈 다 합해서 빼버리면 그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오케이? 그래서 수년가 구할 때 지분 투자액 또는 지분을 공제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건 앞에 수익 부분이 지분 투자자에게 남는 수익이니까 지분을 뺀다고 나와야 앞뒤가 맞더라 이 얘기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합니까? 순현재 가치는 지분 투자자의 세후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분을 공제 차감한 값이다. 자, 제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까지 빼고 남은 그래서 지분 투자자, 즉 투자자에 남는 이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지분을 공제 차감한 값이 순현가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새로운 말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기출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 표현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능력은 있어요. 그럼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여러분을 뭐 고통스럽게 하려고 일부러 막 짜깁게 해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말들이 아니라 이미 다 출제가 되어 왔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장 표현들이라고요. 그럼 이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현장 가서 문제 못 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초창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빨리 좀 알아들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공부를 하셔야지. 뭐 아직 시간은 뭐 많이 남았는데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1년 내내 그거 못 알고 다 현장 가서 X가 돼요. 그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지금 여러분 남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4개월 후가 이론 끝이요. 5, 6월 달 요약집 갖고 알죠 넘어간다고. 7월 달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1년이라는 시간이 괜히 짧게 가, 금방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일부러 이 연말 좋은 시간에 돈 내시고 시간 선택하셨으니까 남들보다 앞서 가셔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듣고자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남들 되게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하면서 문제 푼다고. 그리고는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2차에 집중해서 1년에 동차 끝나고 나온다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내년 6월 안으로 1차 끝내야 돼. 이게 자기가 잡혀야 돼요. 근데 그걸 뭐 10월 달까지만 하면 되지. 그럼 되죠. 되는데 1차만 되는 거예요. 2차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럼 또 1년 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 반드시 내년 6월 안에 민법 개론 다 책에 잡고 점 나오게끔 해놓고 슬슬 보시면서 나머지 시간은 2차에 집중을 해야 1년에 여러분 고통 단축해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2년, 3년 잡지 말라고요. 그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걸 우리 아까 했던 여기에 대입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할인현금 수지 얘기할 때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응? 이거를 줄이면요, 요거 장래 예상 현금 유입 요걸 줄이면 요게 수익이야. 근데 뒤에 뭐 붙었어요? 현재 가치죠. 그럼 합하면 요게 수익 현가. 그러면 장래 예상 현금 유출까지 끓이면 이거 돈 나가는 거니까 이거 지출 아니에요? 그 뒤에 현재 가치 붙이면 요게 지출 현가죠. 오케이? 그러면 저 앞에 공식 대입해봐요. 제가 짧게 압축하면 순현가는 수익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이건 압축된 거고 저 공식에 저 문장을 대입해보면 칠판 보시면 한번 들어봐요. 순현가는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차감한 값이다. 똑같은 말이 아닐까요? 아니 제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장래 예상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예상들은 현금 유입 들어오는 것을 그게 수익이라고. 그걸 현재 가치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수익 현가고 장래 앞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만들었으니까 그게 지출 현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익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뺀다는 말을 조금 길게 늘리고자 하면 출제자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공제 빼고 남은 값이다.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순현가는 세후 소득의 현가 합에서 제 비용 지출을 차감한 값이다. 자 봐요. 이때 앞에 수익이 성격상 뭐다? 세금까지 빼고 남은 수익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미래의 수익이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세후 수익인데 아직 미래 가치니까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출제하는 세후소득의 현가합 그러는 거예요. 현재가치합에서 어차피 지출현가는 여러 가지 비용 지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자에서 재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뜻이라고. 그럼 재 비용 지출 그 말은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남은 값이 뭐다? 수년가란 얘기 아니? 그럼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국어도 안 돼서 완전히 여러분 이런 문장으로 보기 5개 만들어 놓죠. 초토화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 제가 매년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콧방교육 수험생들이 에이 설마 웃기지 마요. 출제 원칙, 관악을 면하게 만드는 출제 원칙이 없다면 개로는 전국 평균을 0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문장은 그것도 어렵지 않게 단어 하나씩만 바꿔도. 그만큼 여러분 입장에서 쉬운 과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려드릴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갖고 가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거라고.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땐 다 알아듣는다고 이게. 이게 문제를 만들면 이러고 있다고 이게. 자 봐요. 수익 분명히 우리 아까 수익할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세금까지 다 빼고 남은 걸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세후 수익이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 세후 수익은 아직까지는 미래의 수익이니까 무슨 가치로 만든다. 현재 가치로 만든다. 여기까지 끊으면 장래 예상 세후 소득 또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해서 세후 수익의 현가 합 그런다. 그리고 어차피 지출은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이니까 여러 가지 지출 비용 그래서 재비용. 재라고 하는 건 한자로 여러 가지의 뜻이 여러 가지. 그럼 여러 가지의 비용을 빼고 남은 게 수년가 아니냐라고 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 수년가 관련 지문이 수십 가지지만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읊어볼 테니까 지금 당장 알아듣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렇게 표현되나 보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수년가란 장래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 합에서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을 공제 차감한 값이다. 맞아요. 우리말로 하면 앞으로 예상들은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에서 장래 앞으로 예상들은 지출을 현재 가치로 만든 값을 빼고 남은 값이 수년가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지문은 수년가란 세후 소득의 현가 합에서 재비용 지출을 공제 차감한 값이다. 이랬다고.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수년가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지분을 공제 차감한 값이다. 지분. 내 돈 뺐지 않았느냐. 오케이? 근데 이게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지고 여러분이 요 정도, 요건 대충 무슨 뜻이다 알아들을 때쯤 돼서 그 문장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 들잖아요? 똑같은 말 반복했네. 이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전부 다른 말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좀 내공이 쌓이고 경지가 오르잖아요. 시험을 내는 모든 문장들이 결국 엎어치고 맺히고 할 뿐이지 전부 같은 말 하고 있는가가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초기에 뭐라 했어요? 맨날 볼기짝 하던 거 엉덩짝, 궁댕짝 이렇게 바꾸는 것 뿐이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됐죠? 여기 수년가고 아직 기초 단계니까 공식 이용한 값 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값을 구한 결과 수년가가 0이다 이렇게 나왔대요. 예를 들면 지금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봤더니 수익의 현재 가치도 100이었고 지분 투자 금액, 지출 현가도 100이었대요. 그럼 100에서 100을 빼면 남는 떡고물이 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년가가 0이 됩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똔똔이라서 적자는 보지 않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웃기는 결과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수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맞아요. 근데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똔똔이가 돼서 투자를 채택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 수년가가 0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수익이 요구 수익이고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이 되는 수익이 기대 수익인 건 아시죠? 그런데 수년가가 0이라고 하는 건 이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면 그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만큼은 나온다 이 뜻이다. 그게 수년가는 0이 된다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이거 기억 안 나요? 제가 저번 주에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 곰돌이가 있는데 이 곰돌이가 이 상가에 투자하면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이때 10%는 투자자인 곰돌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이 아니라 투자 대상 부동산인 상가로부터 예상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 있어요? 근데 만약 곰돌이가 투자자인 곰돌이가 원하는 수익이 10이라면 이건 요구 수익이죠. 그럼 양쪽이 같아지죠. 이 말은 뭐예요? 그 A라는 상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최소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만큼은 나온다의 뜻 아니에요?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죠. 물론 더 크게 나오면 더 좋은 거겠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는 거 투자할 거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익성 지수가요. 수익성 지수 값은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일 투자안 이런 말 붙어요.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는 수년가가 0일 때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무조건이에요. 수년가가 0일 때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나온다? 1.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수익성 지수는 구하는 공식이 지출 현가분의 수익 현가가 돼요. 그럼 잠깐 앞에 나왔던 조건 대입해 볼까요? 제가 앞에서 수익도 100이고 지출도 100이면 빼고 남은 값 수년가 0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지출로 수익을 나눈 값이에요. 그럼 지출 현가도 100, 수익 현가도 100이면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그럼 몫이 얼마가 돼요? 1이라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최후의 보름 수년가 0 나오면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1 그래버리란 말이에요. 그래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럼 응용해봐요. 그럼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이 말의 뜻은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인 내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 더 많이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 즉 예상되는 수익률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보다 더 많다는 얘기 맞죠? 그럼 그렇게 되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자동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뒤집어서 수년가가 0보다 작다는 것. 여러분 0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죠. 그럼 양의 값, 음의 값. 근데 이것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한 20년을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수년가가 0보다 크다 작다 외웠다고. 갑자기 출제자가 수년가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 그랬어.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니 0보다 작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음의 값이란 말은 처음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좀 느낌 어때요? 설마 이러고 있죠?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년가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말과 0보다 작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또 하나 조심할 거예요. 수년가 0보다 작다는 것은요. 적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익이 나오긴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원하는 수익만큼이 안 나온다는 뜻이지 적자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럼 왜 그러냐? 이 말이 어려우시면 기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큰 경우가 수년가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어떤 상가로부터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 입장에서 원한 수익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것이지. 아예 마이너스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고. 오케이?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도 뭐가 있었냐면 수년가가 음액값을 갖는다. 또 수년가가 0보다 작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발생한다. 이랬거든요.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X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년가 개념이 안 잡히는 분들은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시라고. 예상되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 작다는 것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것이지 아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년가가 0보다 적다고 나올 때 뭐 곧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곧바로 적자가 초래된다, 곧다고 말은 나올 수 있기 없기? 없기.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위에 두 가지 경우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투자를 채택, 즉 투자를 하는 경우고, 아래쪽은 타당성 없다고 보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근데 투자를 한다는 걸 투자를 채택한다 그러고 투자하지 않는 경우를 투자를 기각한다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럼 제가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 문장을 읊어볼 테니까 칠판 보시면서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투자를 채택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맞죠? 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투자를 채택하며 1보다 작은 경우 투자를 기각한다. 맞습니까? 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채택하는 반면 작은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한다. 그러나 얘네들은 말이 전부 똑같은 말이다. 결과, 내용을 따지면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면 또 알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문장만 또 틀려. 어떻게 되느냐? 칠판 보면 들어봐요. 특정 투자 대안의 순현가가 0보다 큰 경우 해당 투자 대안의 요구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OX. X죠. 수년가가 0보다 크면 기대가 요구보다 큰 거지. 어떻게 요구가 기대보다 크냐 이 말이요. 제 말이 왜 귀엽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칠판 보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수년가가 0보다 큰 경우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랬다고 지금.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수년가가 0보다 클 때는 기대가 요구보다 크지. 요구가 기대보다 큰 거 아니잖아요. 바로 써놓고도 지금 틀리잖아, 지금. 써놓고도.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다른 거 해봐야지. 그리고 그걸 소홀히 했다. 걔도 틀린 거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얻는 건 또 다른 차원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들을 해요. 처음 설명을 듣고 뭔가 알아들었다, 이해됐다. 마치 내가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착각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요. 알아듣는 것과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쯤 됐잖아요. 뼈가 저리게 느낀다니까 그걸 갖다가. 아, 그래서 그때 무사가, 곰돌이가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 안 풀려. 근데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들은 문제 풀지. 왜? 수업에 했던 그 다양한 문장들이 전부 다 기출 지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출제하는 그 지문이기 때문에 뭔지는 몰라도 그놈 맨날 했던 말 나왔네 하면서 이건 답이야, 답이 아니야. 그걸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땐 복잡해도 어려워도 나중에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됐지요? 그럼 봐봐요. 제가요, 자동으로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한 거예요. 왜? 수익성 지수법은 요 공식만 알아도, 그리고 요 수년가와 어떤 관계 같은 거, 이것만 알아도 맞추는 대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다른 설명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럼 뭐 남았어요? 내부 수익 남았죠? 근데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 아시겠어요? 우리 기대 수익률이 뭐라고 배웠죠? 자,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 그 상가로부터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예상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럼 상가로부터 예상이 된다는 입장에서 투자 대상 내부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고 했던 말 기억나시냐고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곧 기대 수익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법은 그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을 구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하고 그래서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을 땐 투자를 하고 오히려 요구 수익보다 작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이 뭐다? 내부 수익법이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런데요. 이 내부 수익률은 어떤 방법이냐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앞에서 순현가가 0이 되려면 앞에 공식상 수익현가와 지출현가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네 양쪽이 같아야 빼고 남은 값이 0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저기서 수익현가를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그랬고 지출현가는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부 수익률이란 장래 예상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장래 예상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응? 근데 이 문장 암기는 계속 반복해 들어봐야만 외워지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대충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시냐고.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양쪽 값이 같아지는 게 내부 수익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현가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순현가가 0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수익성 지수는 1 된다 그랬죠. 오케이? 번갈아가면 나와요. 나중에 기출문제지 풀어봐요. 번갈아가면 나와. 한 번은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순현가 0이면 자동적으로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니까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는 말이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지? 기초는 그 정도까지만 나중에 이거 비교 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때 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너무 연말인데 연말부터 복잡해지지 말자고요. 우리 아시겠죠? 예.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실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 무슨 뭐 독립적 투자에 대한 배타적 투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별말 다 나와요. 그거 나오면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4쪽 넘어가시면 어림셈법 나오는데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어림셈법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는 말 나오죠.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해봤자 공식 다 까먹거든요. 다만 요 관계. 지금 수익률과 승수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수라고 하는 것은 내용 성격도 반대지만 공식상 분모 분자도 거꾸로 되는 경우가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 봐요. 어떤 때는 역의 관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문장은 역수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땐 역이나 역수는 한 글자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의미는 달라요. 그냥 내용 성격이 반대일 때는 역수든 역이든 같지만 역수, 숫자가 붙어있으면 수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순간 공식도 분모 분자가 반대인 관계가 뭐다? 역수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수익률은요. 내가 얼마를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이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이것과 역수이기 때문에 모든 승수를 구하는 공식에는 앞, 위, 아래가 바뀌어야 되므로 순수익분의 투자액으로 값을 구하는 게 승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죠. 수익률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그럼 역수니까 승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계산을 아직 안 해봐서 확 와닿지가 않을 뿐이에요. 나중에 계산 한번 해보죠. 금방 알아듣는다니까. 근데 지금 일단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익률은 클수록,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한 또는 타당성이 있는 또는 우월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런 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앞뒤 바꿨다니까 글쎄. 어떻게? 승수는 클수록 수익률은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건 틀릴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많이 틀려요 진짜. 왜? 현장 가면 이게 몰라 틀린 게 아니고 안 보인다니까 글쎄. 두려워서 설레어서. 근데요 제가 오늘은 이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식이 왜 나오는가 구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어차피요 여기 순수익 있잖아요. 순수익 있죠. 오케이? 요 위에도 순수익 있고 저는 처음부터 공식 전체를 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식 전체를 외우라 하지 않고요. 공식의 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뭐냐? 자 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률 공식상 모두 순수익은 분자값이죠. 분자값이 순수익 있잖아요. 그러면 지웠지만은요. 우리 전 시간에 왜 영업수익 계산할 때 가공, 기유, 영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순영업소득 기억나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기억납니까? 걔네들 몽땅 묶으면 성격이 순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도 순수익, 세전현금, 세후현금 수지도 성격을 따지면 순수익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수험생 입장이면 그래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분자값이 순수익이라고 했으니 내가 알고 있는 수익은 세 가지밖에 없다. 순영업, 세전, 세후밖에 없다. 라고 일단 써놓자 이거예요. 아 그래 그럼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순수익은 첫 번째 순영업소득, 두 번째 세전, 현금, 수지, 세 번째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대략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이해를 돕고자 한번 아까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볼게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게 세전현금 수지인 거 맞죠? 거기서 또다시 영업소득세를 빼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세후현금 수지인 것도 요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이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순영업, 세전, 세후현금 수지 몽땅 묶으면 성격으로 따지면 다 순수익에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그런데 이 순영업 소득은요 빚을 갚기 전 아닌가요? 저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이자 앞에서 빚 갚는 돈 그랬잖아요. 근데 순영업 소득은 분명히 빚을 갚기 전에 소득, 수익인 거 맞죠? 오케이? 그럼 빚을 갚기 전이라는 말은 내 돈만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남의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죠? 남의 돈, 타인 자본, 내 돈, 자기 자본 합하면 총자본. 그 총자본을 다른 말로 총투자액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순영업은 빚 갚기 전이었군요. 그럼 내 돈만 있는 거 아니군요. 남의 돈도 아직은 있는 거 맞죠? 그럼 이때 분모값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조금 전에 있잖아요. 총투자액. 네 돈 내 돈 합한 게 총투자라면서요. 오케이? 이렇게. 그런데요. 세전과 세후는요. 빚은 갚았잖냐고. 빚 갚고 난 후에 수익인 거 맞죠? 부채 서비스액이 빚 갚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말뜻 알아들으면 이게 금방 풀리는데 말뜻을 못 알아들으면요. 계속 멈칫한다니까 이게.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부채가 빚이다. 그럼 남한테 돈 빌려왔다 빚이 있으면 빚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빚을 갚을 때는 원금만 갚아요? 이자까지 갚아야 돼? 이자까지.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라니까 이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빚을 갚고 남은 후에 세전과 세후 수익은 최소한 빚을 갚고
내 돈만 남았을 때 수익 아니냐고. 빚을 갚았다면 내 돈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내 돈은 자기 자본인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분. 지분. 그러면 자, 여러분 세전과 세후현금 수지는 빚 갚고 남은 수익인 거 이해됐죠? 그럼 빚을 갚았다는 건 남의 돈 갚았으니까 누구 돈만 남아있다. 내 돈만 남았다. 그 내 돈을 두 글자로. 그럼 이 아래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응? 오케이? 공식 외울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구조 알면 게임 끝나는 걸 전부 6개를 전부 외우고 20개, 30개를 외우니까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화병이 나는 거예요. 왜? 저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수익률은 내가 얼마를 투자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가의 비율 아니겠느냐. 그러면 모든 수익에서 분자값은 순수익인데 내가 알고 있는 수익은 3개밖에 없더라. 순영업소득, 세전연금 수지, 세후연금 수지다. 그럼 분모값인 투자액이 뭐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공식상 순영업소득은 빚을 갚기 전의 수익이니 내 돈도 있지만 아직은 남의 돈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네 돈, 내 돈 전부 합한 게 총자본 또는 총투자액이니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이므로 분모값에 총투자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케이? 그러나 공식상 세전과 세후현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액, 남한테 진 빚은 갚고 난 후에 수익이니까 빚을 갚았다는 건 누구 돈만 남아있다. 내 돈만 남아있다. 그 내 돈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지분. 그러면 저 같으면 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와 관련된 수익이며 세전과 세후현금 수지는 지분투자와 관련된 수익이다. 라고만 외우면, 그것만 기억하면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최소한 순영업이 나왔는데 지분자가 붙거나 세전, 세후자가 나오는데 총투자가 나오면 그 문장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 나온 모든 공식의 문제는 다 푸는 것이요. 그래서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대로 나 또 외우대?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제발 제 말 좀 따라달라고. 그렇게 말 안 들어 진짜. 스스로 편한 길이 있는데 지금 당장 편하기 위해서 그걸 안 따라가요. 나중에 힘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 무조건 분모분자 반대. 오케이? 그럼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순수익. 내가 아는 순수익은 세 가지밖에 없음. 순영업, 세전, 세후. 순영업 빚 갚기 전. 내 돈, 남의 돈 다 있음. 총투자. 세전, 세후 빚은 갚고 내 돈만 남았음. 지분투자. 끝. 그러면 승수는 수익률의 공식과 정반대라며. 분모 분자 뒤집으라며. 오케이? 승수가 얼마나 쉬운 줄 아십니까? 봐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래 일단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요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총자본 수익 또는 이제 그 종합자본 환원량 나오는데 명칭 나중에 외우시고 일단 요 공식을 분모 분자 거꾸로 돌리면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 아닌가요? 맞죠? 근데요 이게 결국은 순수익분의 투자액 구조 맞죠? 그럼 승수죠. 근데 승수법 명칭은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순수익 옆에다가 승수만 붙이면 백얼낭요. 그 원래 순영업소득 승수인데 순영업소득은 경우에 따라서 영업이란 말을 빼고 쓰는 경우 많아요. 그럼 순소득 승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저는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도 난 도저히 모르겠다. 문제 이렇게 풉니다. 순소득 승수다. 아, 승수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예요. 순소득 승수죠. 승수 앞에 나온 게 순소득 아니요. 분모. 그럼 순영업소득이 분모요. 근데 순영업소득은 무슨 투자와 관련?
조그맣게 뭐라 순영업소득은 빚 갚기 전 그랬죠. 그럼 내 돈뿐 아니라 남의 돈도 있잖아요. 그럼 무슨 투자? 총투자. 그럼 자동으로 분자값인 투자 금액이 총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 응용해봐요. 자꾸 이러보니까 지금 수업 시간 늘어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자, 만약에 자, 이게 공식이 없었다 치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라고 나왔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승수 앞에 나온 제목이 분모야. 오케이? 근데 세전 또는 세후 수익은 빚은 갚았네. 누구 돈만 있다. 그럼 위에 오케이. 그러면 쓰지 않을게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러면 일단 승수 앞에 나온 게 분모니까 분모값은 세후 현금일 거야. 근데 세전이나 세후는 빚은 갚았던 거야. 누구 돈만. 그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란 즉 세후 현금 수지 분의 지분 투자액이 공식이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거요. 나중에 이제 몇 번 반복이 돼가지고 원리를 알잖아요. 외울 게 없다니까.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어차피 투자액 순수히 구분합니다. 자, 투자액은 총투자와 지분투자 두 개밖에 없어. 수익은 순영업, 세전, 세후밖에 없다고 보고. 자, 순영업 빚 갚기 전 내 돈, 남의 돈 다 있다. 총투자. 세전, 세후 빚 갚았다. 내 돈만 남았다. 지분투자. 오케이? 특히 승수의 명칭은 명칭 자체가 분모다. 승수 앞에 나온 값이 분모다. 그럼 순소득 승수 그러면 승수 앞에 나온 게 분모인데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의 준말이니까 무슨 투자와 관련? 총투자. 세전현금 수지 승수 나왔다. 승수 앞에 나온 게 분모.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빚은 갚았고 내 돈만 남았으니까 투자는 무슨 투자? 지분투자. understand? 이거 몇 번 반복되면 나중에 공식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가죠.